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신비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바로 명당과 직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명당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좋은 땅에 묻혔다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좋은 땅, 바로 명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당을 찾는 사람들, 직관이라는 존재가 조선시대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풍수는 미신일까요? 아니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좌우하던 신념일까요? 그 답을 찾아가 봅시다. 조선시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풍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풍수란 무엇일까요? 풍수는 땅의 형태, 물의 흐름, 그리고 기운의 흐름을 읽어 인간의 기륭을 판단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세계관이자 철학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풍수 사상이 국가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의 형태, 물의 위치, 방위 등을 고려하여 수도의 위치를 정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서울의 지형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모두 풍수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민간에서 풍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순간은 바로 죽음과 관련될 때였습니다. 묘를 쓸 장소를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좋은 자리에 묻으면 그 후손들이 번영하고 나쁜 자리에 묻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지한 문제였는지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죽은 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후손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명당이라 불리는 곳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산의 형태가 용처럼 굽어 있고 물이 생명력 있게 흐르며 주변의 산들이 마치 의자처럼 감싸고 있는 곳, 햇빛이 적절히 들어오고 바람이 순하게 흐르는 곳, 이런 곳들을 명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산맥을 보며 저곳이 명당이 될 것 같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명당을 찾는 사람들, 직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직관이란 땅의 기운을 읽고 길한 땅을 찾아내는 전문가입니다. 현대의 건축가나 감정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직관의 영향력은 단순한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집안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직관을 찾았습니다. 집을 지을 위치를 정할 때, 묘를 쓸 자리를 정할 때, 심지어 혼사를 정할 때까지도 직관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직관이 이 방향은 길하지 않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고, 저 산의 남동쪽이 명당이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분쟁도 있었습니다. 직관이 되기 위한 과정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풍수에 여러 유파들이 있었고 각각의 유파는 자신들만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관은 몇십 년을 산과 물을 관찰하며 경험을 쌓아야 했고 어떤 직관은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비상한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대 최고의 직관들은 왕실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왕이 새로운 궁전을 지을 때, 왕비의 묘를 쓸 때 이들의 조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떤 직관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벼슬까지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풍수 사상이 단순한 민간 신앙이 아니라 조선 사회 전 계층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관이 정직했던 것은 아닙니다. 명당을 찾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속임수도 많았습니다. 어떤 직관은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만 진짜 명당을 알려주고 돈을 적게 주는 사람에게는 엉뚱한 곳을 명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형제들이 같은 산에서 묘를 쓸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도 있었고 직관을 뇌물로 매수하여 자신의 집안에만 유리한 땅을 차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야사에는 명당 발굴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 운명을 바꾼 명당. 어떤 양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안은 예전부터 가난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시험에 떨어지고 관직도 얻지 못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조상의 무덤이 좋지 않은 자리에 있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집안은 유명한 직관을 초대했습니다. 직관이 산을 누비며 살펴본 결과 산의 한 곳이 명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다른 집안의 묘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직관은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조상을 묻으면 3대 안에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 이 집안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그 묘를 이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 세대에서 급재생이 나왔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고 명당의 신비함을 믿게 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갑자기 낡은 도포를 입은 낡은 모습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거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양반이 혹시 풍수를 아시나요? 라고 물었고 그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조금 압니다. 그 양반이 그 노인을 자신의 산에 데려갔습니다. 노인은 단지 몇 분만 산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저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곳, 산의 능선이 마주치는 지점, 바로 그곳이 명당입니다. 이미 유명한 직원들은 모두 그 산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명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노인이 단 몇 분 만에 찾아낸 것입니다. 양반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노인에게 큰 보수를 주려고 했지만 노인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노인은 신선이나 도사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조선 민간에서 생겨났고 풍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명당을 둘러싼 싸움. 한 산 위에 명당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여러 집안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의 남쪽 기슭이 명당이라고 알려지자 이 땅의 주인인 한 양반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토지에 명당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가치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옆 산에 사는 또 다른 양반이 자신의 산에 더 큰 명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직원이 각각 한 집안씩을 지원했고 여러 달 동안 산에서 맞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분쟁은 지역의 수령까지 나서서 판단해야 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명당이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현실의 이익과 명예를 놓고 벌어지는 싸움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속임수와 반전. 어떤 부유한 상인이 유명한 직원을 찾아왔습니다. 제 조상을 묻을 명당을 찾아주십시오. 어떤 대가도 치르겠습니다. 직원은 산을 누비며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명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현재 어떤 가난한 양반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상인은 그 양반을 찾아가 돈을 주고 묘를 이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을 그곳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상인의 집안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계속 병에 걸리고 사업도 점점 망해갔습니다. 분노한 상인이 직원을 찾아갔고 직원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명당이 맞는데 혹시 다른 사람의 조상묘를 함부로 옮긴 것은 아니신가요? 결국 이 이야기는 반성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명당의 신비로움뿐 아니라 도덕적 가르침도 함께 받았습니다. 명당과 직원에 대한 믿음은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첫째, 이것은 경제활동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의 산을 찾아다니는 직원들, 그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심부름꾼들, 그들을 위한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는 주막들. 이 모든 것이 경제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명당을 찾기 위해 산맥을 누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국의 지리 정보도 자연스럽게 축적되었습니다. 둘째, 이것은 사회적 갈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명당의 소유권을 놓고 벌어지는 싸움, 직원을 뇌물로 매수하려는 시도, 그리고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범죄까지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의 갈등 중 상당수는 명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셋째, 이것은 희망과 절망을 함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난한 집안도 좋은 명당을 찾으면 형통할 수 있다는 희망,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조상의 묘가 나쁜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절망. 이 두 감정이 조선 민간을 지배했습니다. 넷째, 이것은 조상에 대한 존경과 효의 개념을 심화시켰습니다. 조상의 묘를 좋은 자리에 쓰는 것이 후손의 운명을 바꾼다는 믿음은 조상에 대한 존경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효 사상은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로 여겨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연에 대한 관찰을 심화시켰습니다. 산의 형태를 읽고 물의 흐름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연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풍수가 미신이든 과학이든 그것은 조선 사람들이 자연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한 형태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명당과 직원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미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희망하고 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명당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명당을 찾으려 했던 마음, 그 열정과 믿음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통계나 데이터를 찾는 것처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풍수와 직관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미신이었든 지혜였든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이자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조선시대의 신비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